제가 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원래는 매일매일 들어오던 남편이 자연스럽게 한 2,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다가 그리고 결국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 뭐 본인도 사실 뭐 부부관계가 원래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뭐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뭐 이제 한 10년 정도를 살아왔는데 어, 요즘에 계속해서 이 남편과 관련한 뭐 과태료 통지서가 온다거나 뭐 경찰서, 법원 이런 데서 계속 서류가 오고 있다.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한테 어떤 문제가 될까봐 지금이라도 이 남편과의 서류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또 연락처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내가 원고가 되어서 소장을 제출하면 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 소장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소장을 받아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는 것인데 답변서에는 뭐 나도 이혼을 하겠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나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소장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아서 송달을 했는데 피고가 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거예요. 소장은 법원에서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꼭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뭐 주간에도 송달했다가 야간에도 송달했다가 휴일에도 송달을 합니다. 이 송달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것은 아니지만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공시송달 결정이 나면 원고의 절차만으로 이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시송달이니까 무조건 이혼이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이혼을 원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원고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명확한 이혼 사유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면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명확하고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실 수 있으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